당장 나가. 여기 노숙자 출입금지야. 편의점 사장의 목소리가 새벽 거리를 울렸어요. 서울 외곽 낡은 상가 거리, 새벽 2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할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낡은 패딩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비닐봉지 하나를 든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잠깐만이라도 따뜻한 곳에 계시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24살 대학생 민수가 사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민수.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비켜! 사장은 민수를 밀치고 할머니에게 손짓했어요. 여기 손님들 다 도망가니까 빨리 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연 시작 전 공짜 버튼,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손님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냥 벤치에라도 앉아 계시게 해주세요. 안 돼. 규칙은 규칙이야. 노숙자 들어오면 나중에 냄새나고 난리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은 차갑게 웃었어요. 야,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대들어? 동정심 팔고 싶으면 내 돈으로 해. 알았어?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장님을 설득 못해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젊은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기 벤치에 앉아 계세요. 제가 뭐 좀 가져올게요. 민수는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이 4만 원이었어요. 내일 등교할 교통비 3천 원, 점심 도시락 사 먹을 돈 4천 원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도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도시락과 컵라면을 집었어요. 계산을 하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는데 사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 설마 그거 노숙자 주려는 거 아니지? 제 돈으로 사는 건데 상관없잖아요. 민수는 처음으로 사장에게 대들었습니다. 사장은 혀를 찼어요. 에휴, 젊은 놈이 철이 없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민수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추운 겨울바람에 몸을 떨고 계셨죠. 할머니, 여기요. 따뜻할 때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아 할머니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손주도 참 착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애였는데. 민수는 가슴이 짠했어요. 손주분이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어디 갔는지. 가족분들은요? 글쎄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다 드시고 나서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넌 참 착한 애구나. 복 받을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추운 밤 저 할머니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그날 밤 민수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린 돈이 원래 자기 저녁값이었거든요.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출근하자마자 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야, 민수,
어제 그 노숙자 할머니 때문에 새벽에 손님 한 명이 그냥 갔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다음부턴 절대 그런 일 없게 해. 알았지? 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했어요.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민수는 무의식 중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저 멀리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거든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이 벤치에 앉으셨어요. 민수는 사장이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응, 어제 여기가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또 왔어. 민수는 안으로 들어가 이번엔 우동과 주먹밥을 샀습니다. 오늘도 자기 돈으로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민수예요. 이민숙. 민숙. 좋은 이름이네. 백성민, 뛰어날 수. 참 좋은 이름이야. 할머니는 따뜻한 우동을 드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민수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어디서 주무세요? 여기저기요. 따뜻한 곳을 찾아다녀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슬펐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챙기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라면을, 어떤 날은 도시락을, 어떤 날은 빵과 우유를 드렸어요. 전부 자기 돈으로 샀습니다. 민수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점심은 거의 매일 굶었고 친구들 약속도 다 거절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를 보면 그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사장은 계속 불평했어요. 야, 민수. 너 요새 이상해. 매일 뭘 사가지고 나가는데? 제 거 먹으려고요. 거짓말하지 마. 그 노숙자 할머니 주는 거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하지 않아.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와 할머니 사이엔 특별한 정이 쌓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손주처럼 대했고 민수는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민수야, 넌 꿈이 뭐니?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꿈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요. 힘들지 않게요. 착한 애야. 넌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는 따뜻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의 시간은 민수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가난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할머니와의 만남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몰랐어요.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이틀 뒤 민수는 편의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바닥을 닦다가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50분. 곧 할머니가 오실 시간이었죠. 민수는 걸레를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연 오늘도 오실까? 그런데 정말로 저 멀리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어김없이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민수는 안으로 들어가 오늘은 무얼 드릴까 고민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뜨끈한 국물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김치찌개, 도시락과 핫바, 그리고 따뜻한 식혜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또 사? 민수야,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 제 돈인데 상관없잖아요.
에휴, 답답한 놈. 그 돈이면 너 밥 두 끼는 먹겠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야, 또 왔어. 할머니, 오늘 많이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와, 오늘은 찌개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한 숟가락 떠서 드셨어요. 민수는 옆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좀 어때요? 잘 주무시고 계세요? 응, 괜찮아. 여기저기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복지관 같은 데는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곳은 왠지 무서워. 사람들이 많으면 머리가 아파. 그렇구나. 민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드시다가 문득 멈추셨어요.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였더라? 할머니? 응? 아, 미안해. 가끔 그래.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고마워, 민수야. 넌 참 착해.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에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민수는 날씨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추운 날엔 뜨거운 국물 음식을, 덜 추운 날엔 도시락이나 빵을 드렸죠. 할머니와의 대화는 민수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민수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아, 요즘은 자주 못 가요. 일하느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젊을 때 배워둬야 해. 네, 할머니.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분명 잘 될 거야.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 법이야.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힘든 일상이었지만 할머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이제 민수를 완전히 가족처럼 대했어요. 민수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보리하고 고추 같은 거요. 효자네, 효자야. 부모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가끔 이상한 증상을 보이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갑자기 당황하시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할머니, 저예요. 민수. 편의점 앞 벤치예요. 아, 민수. 그래, 민수. 할머니는 천천히 진정하셨지만 민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치매가 심하신 건 아닐까요? 어느 날 밤 민수가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 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민수는 별 관심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대한성우그룹 정명순 회장이 실종된 지 2주일째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넘긴 머리,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정 회장은 지난달 23일 밤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문득 창밖을 봤어요.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라, 좀 닮은 것 같기도.
화면 속 여성과 할머니의 얼굴 윤곽이 비슷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재벌 그룹 회장님이 이런 외진 곳에 계실 리 없었죠. 게다가 할머니는 노숙자 차림이었잖아요. 단순히 얼굴이 좀 닮은 거겠지.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던가요? 민수는 다시 스마트폰을 봤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정 회장의 무사기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회사 관계자들은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다시 한번 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옷깃을 여미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민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은 호빵과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받아드셨습니다. 민수야, 넌 천사야. 정말 천사. 아니에요. 이런 거 당연한 거죠.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뉴스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민수는 확신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좀 어때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괜찮아. 너 덕분에 따뜻해. 할머니는 호빵을 한 입 베어 물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민수는 계속 할머니를 챙겼어요. 뉴스에서 본 회장 실종 사건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민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세상 이야기였으니까요. 민수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어요. 매일 밤 찾아오시는 이 할머니가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 그것만이 민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자신이 무심코 지나친 그 뉴스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실마리였다는 거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돕고 있는 이 할머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수장이라는 것도요. 민수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집에 돌아와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젯밤 본 뉴스가 떠올랐거든요. 대한성우그룹 정명순 회장 실종.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온 그 얼굴.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해봤어요. 정명순 회장.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나왔어요. 민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모습, 행사에서 웃고 있는 모습, 회의실에서 진지한 표정의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에이, 설마. 내가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갔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장이 불렀어요. 야, 민수. 너 요새 매출 얼마나 떨어진 줄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그 노숙자 할머니 때문에 손님들이 안 와. 냄새 난다고 다들 피해 가더라.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냄새 안 나는데요? 안 나긴. 노숙자들은 다 그래. 너만 모르는 거야. 사장의 말에 민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장님, 할머니는 그냥 따뜻한 곳에서 잠깐 쉬시는 것뿐인데. 에휴, 답답한 놈. 노숙자랑 어울린다고 인간 취급 못 받아. 너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명순 회장 실종 사흘째,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화면에 회장의 사진이 크게 떴어요.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죠. 민수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를 봤어요. 이번엔 좀 더 확실하게 보였어요. 얼굴 윤곽, 눈매, 인매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민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진짜 회장님이시라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 정말 회장님이시라면 신고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민수는 괜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가난한 대학생이 재벌 회장을 알아봤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놈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노숙자한테 잘해주다가 회장인 거 알고 신고했네.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편의점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왜 문을 두드리세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데. 미안해, 민수야. 문 열고 들어가도 되는지 몰라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벤치에 앉아 계세요. 뭐 가져올게요. 민수는 안으로 들어가 오늘은 뭘 드릴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장. 오늘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도시락을 집었습니다. 원래 퇴근하고 먹으려고 집에서 싸온 거였죠. 밥과 김치,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어요. 민수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차 한 캔을 뽑았어요. 밖으로 나가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이거예요. 제가 집에서 싸온 건데 같이 나눠 먹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 거잖아. 내가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먹으면 돼요. 할머니가 더 드셔야죠. 민수는 도시락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정말 맛있어.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배고픈 사람일 뿐이라고요. 회장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민수 앞에 있는 건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명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그럼 물어봐. 할머니는 왜 복지관이나 쉼터 같은 데 안 가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런 곳은 왠지 무서워. 사람들이 날 어딘가로 데려갈 것 같아서. 데려가다니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난 기억이 안 나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럼 병원에 갇힐지도 몰라.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정체를 찾는 게 두려운 거예요.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어딘가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할머니를 길거리에 머물게 하는 거였죠.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할머니를 데려가지 못해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넌 정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넌 나랑 인연이 깊은 애구나. 전생에 무슨 연이 있었던 게 분명해.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어요. 신고 같은 건 필요 없다고요. 할머니가 누구든 지금 이 순간 민수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할머니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사장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야, 넌 왜 이렇게 착하니?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하진 않아. 넌 특별한 애야.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배가 고팠어요. 자신의 도시락을 할머니께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추운 사람일 뿐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민수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주일 뒤 사장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일해.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고야, 해고. 매출이 너무 떨어졌어.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이야 많지. 매일 노숙자 챙기고 손님들 신경 안 쓰고. 민수는 억울했습니다. 저 항상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내가 그 할머니 챙기느라 손님 응대 제대로 안 한 거 다 알아. 사장은 서류를 민수 앞에 던졌어요. 여기 이번 달 매출 보라고. 작년 대비 30% 떨어졌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핑계 대지 마. 옆 편의점은 매출 올랐어. 사장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너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해. 무슨 말씀이세요? 노숙자 할머니가 매일 여기 오잖아. 손님들이 그거 싫어한다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 계실 뿐인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야. 여긴 장사하는 곳이라고.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뒤까지만 나와. 그때까지 대체 알바 구할 테니까.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멍하니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해고라니. 이제 등록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생활비는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습관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벤치에 앉아 계실 시간인데요. 민수는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할머니는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오늘은 늦으시나 보다.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도록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사흘이 지나자 민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신 걸까요? 나흘째 되는 날 민수는 퇴근 후 벤치 주변을 살펴봤어요. 할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벤치 구석에 뭔가 있었습니다. 하얀 천 조각이었어요.
민수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수건이었어요. 깨끗하게 빨래된 하얀 손수건이었죠. 민수는 손수건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금색 실로 수놓아진 로고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대한성우그룹. 그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한성우그룹. 실종된 회장. 할머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로. 민수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검색했어요. 정명순 회장 실종.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정명순 회장 실종 3주일째. 가족들 애타는 심정. 대한성우그룹 주가 폭락. 회장 부재 장기화 우려. 민수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그 할머니가 바로 정명순 회장님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수건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겠다고요. 할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새벽 4시 경찰서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저기요,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대한성우그룹 정명순 회장님. 실종 사건이요.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정명순 회장? 네, 제가 그분을 봤어요. 민수는 손수건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회장님 것 같은데. 경찰관은 손수건을 받아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른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형사가 나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요? 벤치에서 찾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거기 계셨는데. 할머니? 어떤 할머니? 민수는 할머니에 대해 설명했어요. 노숙자 차림이었던 것, 편의점 앞에서 만난 것, 사흘 전부터 안 보인다는 것. 형사는 팔짱을 끼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학생, 혹시 이거 어디서 훔친 거 아니에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에요. 제가 왜 훔쳐요? 그럼 노숙자한테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네. 받은 게 아니라 벤치에 떨어져 있던 걸 주운 거예요.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수를 봤습니다. 학생 신분증 좀 보여줄래요? 민수는 신분증을 꺼냈어요. 형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이민수, 24살 대학생. 주소는 고시원이네. 네, 그런데요? 학생, 솔직히 말해요.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벤치에서 주웠다니까요. 재벌 회장 물건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걸 믿으라고? 민수는 황당했습니다. 저 정말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매일 밤 음식도 사드리고. 증거 있어요? 누가 봤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라고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만났으니까요. 저 편의점 사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형사는 민수를 조사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언제 할머니를 처음 봤는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왜 도와줬는지, 손수건은 언제 발견했는지. 민수는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형사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학생, 혹시 돈 받을 생각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필 재벌 회장이었다? 너무 우연 아니에요?
민수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함부로 어디 가지 마세요. 형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의심받다니. 민수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늘은 어느새 밝아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일자리도 잃었고 할머니도 사라졌고 경찰한테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편의점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끝이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사장은 마지막 날까지도 냉정했습니다. 민수야, 오늘까지만이니까 정리 잘하고 가. 네.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벤치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할머니를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신 걸까요? 무사하신 걸까요? 민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손수건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수건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손수건만이라도 할머니께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민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경찰서에 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할머니를 직접 찾아다녔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어요. 민수는 습관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별 관심 없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실종됐던 대한성우그룹 정명순 회장이 발견됐습니다. 민수는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급히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건물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오늘 새벽 서울 외곽의 한 지하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담요로 덮인 사람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정 회장은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심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위급한 상태라고 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족들은 회장의 무사 발견에 안도하면서도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화면에는 회장의 가족들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딸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민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말로 그 할머니가 정명순 회장님이었어요. 민수가 매일 밤 챙겼던 그 할머니가요. 경찰은 정 회장이 치매 증상으로 인해 집을 나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수는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치매 증상. 그래서 기억을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집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셨던 거죠.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추운 겨울밤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민수가 도와드린 건 겨우 밤 1시간뿐이었어요.
나머지 시간들은 할머니 혼자 견디셨던 거예요. 병원 측은 정 회장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민수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손수건을 발견했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어야 했어요. 경찰한테 의심받는 게 무서워서 그냥 돌아온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 손수건만이라도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민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장이 나와서 민수를 봤어요. 야, 민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사장은 텔레비전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설마 그 노숙자 할머니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내가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시원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민수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제대로 보살펴드리지도 못했고 경찰한테는 의심만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뉴스만 계속 봤어요. 정명순 회장 의식 회복, 가족들과 상봉, 정 회장 한 달간 입원 치료 예정, 대한성우그룹 회장 복귀 일정 미정. 뉴스는 계속 회장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그 뉴스를 보며 울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 그 모든 게 후회스러웠어요. 일주일 뒤 민수는 새 알바 면접을 봐야 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좋은 곳에서 치료받으시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하지만 허무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다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성우그룹 신입사원 모집.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지원할 수 있을까? 민수는 학점도 낮았고 스펙도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대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할머니가 계신 회사. 혹시 거기 가면 할머니께 인사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해보자. 민수는 밤새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특별한 스펙을 쓸 순 없었지만 진심만은 담았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 민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대한성우그룹 서류 합격 통보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내가 면접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주일 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인사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민수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손수건이 없는 주머니가 여전히 허전했어요. 할머니, 곧 뵐 수 있을까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면접 당일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낡은 정장을 세탁소에 맡겨 다려왔고 면접 예상 질문도 외웠어요. 하지만 긴장보다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면접 전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넌 참 착한 애야. 착한 사람은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네, 할머니. 최선을 다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후드티와 청바지만 입던 민수였거든요. 괜찮아 보이나?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기도구. 모든 걸 확인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저런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학점도 낮고 스펙도 없는 나를 왜 서류에서 합격시켜준 걸까? 민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1시간 뒤 민수는 대한성 우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와,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민수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직원이 민수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내줬어요. 12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안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민수만 유독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 복도에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긴장되죠? 네, 정말 떨려요. 저도요. 근데 여기 경쟁률이 100대 1이래요. 민수는 놀랐어요. 100대 1이라니. 자신이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네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죠. 맞아요. 파이팅. 시간이 흘러 민수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직원이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민수님, 준비되셨으면 들어오세요. 민수는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 앞에 섰어요. 그 순간 민수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벤치에 앉아 계시던 모습, 따뜻한 도시락을 드시며 행복해 하시던 모습, 민수의 손을 꼭 잡으시던 모습.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지.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자격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민수는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점이 낮든 스펙이 없든 상관없었어요. 민수에게는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 그게 민수의 전부였어요. 민수는 담담한 눈빛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긴 테이블 앞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말했어요. 민수는 걸어 들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민수입니다. 앉으세요. 민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면접관들이 민수의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 학점이 좀 낮네요? 첫 질문이 날아왔어요.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낫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학점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어디서 하셨나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왜 야간이었나요? 낮에는 강의를 들어야 했고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겠네요. 그럼 특별한 스펙이 있나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특별한 스펙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펙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노숙자 할머니셨는데 사장님은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그냥 추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면접관들이 민수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음식을 사드렸습니다. 매일 밤요.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할머니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안 보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그분이 어디 계시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진심만큼은 있습니다. 그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수는 일어나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긴장이 풀렸어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잘 봤어요. 제가 할머니께 배운 걸 다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민수는 후회 없었어요. 자신의 진심을 다 보여줬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편의점 대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일단 당장의 생활비는 벌 수 있었어요. 매일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민수는 면접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역시 떨어진 건가? 민수는 실망했지만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100대 1의 경쟁률에서 자신 같은 사람이 붙을 리 없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메일이 왔습니다. 대한성우그룹.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1차 면접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민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합격? 정말? 메일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차 최종 면접은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면접 장소는 본사 20층 회장실입니다. 회장실. 민수는 그 단어에서 멈췄어요. 왜 회장실에서 면접을 보는 걸까요? 보통은 회의실에서 보지 않나요? 하지만 민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으니까요. 2차 면접. 잘할 수 있을까? 민수는 다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회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예상 질문도 더 공부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최종 면접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떨리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다시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어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민수는 혼잣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민수의 마음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2차 면접이요. 신분증 확인할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20층 회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수의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회장실이라니. 왜 그런 곳에서 면접을 보는 걸까요? 문이 열리고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고급스러웠어요. 민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끝에 큰 문이 보였어요.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민수는 그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아니, 정명순 회장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넘긴 머리.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민수가 알던 그 할머니였어요. 회장은 민수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청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에 본 적 있네요.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 걸까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회장은 민수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컵라면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순간 회장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청년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도와줬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때 따뜻했던 게 라면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었어요. 회장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해요. 추운 밤 당신이 건넨 따뜻한 도시락. 당신의 미소, 당신의 위로 모두 기억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섭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있었죠. 매일 밤 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어요. 모두가 외면할 때 당신만 손을 내밀었어요. 회장은 민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앞에 앉았어요. 면접은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합격이에요. 민수는 놀랐어요. 예. 하지만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스펙이나 학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죠.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요. 회장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민수가 찾아드렸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경찰에게서 돌려받았어요. 당신이 찾아줬다면서요. 네. 벤치에서 발견했어요. 회장은 손수건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지세요. 우리 인연의 증거로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았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회장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영원히 할머니예요.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더 좋네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의 기억들, 서로의 마음들. 회장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대한성우그룹에 입사했어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민수가 이제는 대기업 신입사원이 됐죠.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정명순 회장님을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민수를 각별히 아꼈어요. 민수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가끔씩 회장님이 민수를 부르곤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때 그 벤치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 요즘은 어때요? 좋아요, 회장님. 배울 게 많아서 바쁘지만 즐거워요. 다행이네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회장님은 항상 따뜻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다음 주에 우리 복지재단 행사가 있어요. 네, 들었어요. 거기서 자원봉사 좀 해줄 수 있나요? 민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함께 해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일주일 뒤 복지재단 첫 행사가 열렸어요. 서울 외곽의 복지센터에서였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그곳으로 향했어요. 복지센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숙자분들, 독거노인분들, 어려운 이웃들이 초대됐어요. 민수는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나눠드리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국 드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민수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할머니가 떠올랐거든요. 점심 무렵 회장님이 도착했어요. 민수는 회장님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건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회장님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장님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 씨, 잠깐만요. 네, 회장님. 오늘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행사가 잘 마무리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요? 응,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이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퇴근길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편의점이 궁금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려 도착했어요. 낯익은 상가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 벤치도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따뜻했던 대화, 그리운 시간들. 민수는 벤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노인 한 분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추운 듯 몸을 웅크리고 계셨어요. 민수는 그분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분도 어딘가 갈 곳이 없으신 거라고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신가? 저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민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싸온 도시락이 있었어요. 원래 집에서 먹으려고 했던 거였죠. 민수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도시락을 감쌌어요. 대한성우그룹 로고가 새겨진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춥죠?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해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이걸 나한테 주는 건가요? 네, 드세요. 민수는 도시락을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추우셨죠?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노인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이런 표정을 지으셨었죠. 따뜻한 음식을 받았을 때 행복해 하시던 모습. 할아버지, 힘내세요. 따뜻한 날이 곧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 받을 거예요. 민수는 손을 흔들고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할머니께 배운 걸 실천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분이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어요. 행복한 표정으로요.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민수는 알았어요. 선행은 돌고 돈다는 걸요. 누군가 베푼 따뜻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걸요. 할머니가 민수에게 준 마음이 이제 민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예요. 민수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셔서요.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가방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이제 민수는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그 교훈을 민수는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 거예요. 추운 겨울밤 편의점 앞 벤치. 그곳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세상을 향한 따뜻함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정은 남는다. 그리고 그 정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